자, 오늘 내부자 들을 시간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이코노미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은 오늘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두 분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다운 의견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시장입니다. 오늘의 하락의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 미국에서 찾아야겠죠. 미국. 네, 치사하게 그 자리에서 빠지는 미국이 야속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죠? 돌리면 돌리는데 또 빠지면 빠지는 이상한 고묘한 자리. 변곡점 뭐 이런 네. 단어를 써도 될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번 밀리면 나스닥 기준은 조금 더 밀릴 수 있겠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자리. 네. 거기서 흔들림이 나왔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또 중요한 거는 IT 쪽의 반도체 그리고 또 AI 관련된 쪽이 흔들리다 보니까 오늘 국내 한때 시장을 주도했던 쪽은 좀 약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대한 시각들이 높아지는데 요즘에 보니까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나왔던 종목들 동향이 실적 흐름들이 그쪽이 더 괜찮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외에 설마 이쪽이 되겠어? 라고 했던 섹터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나온 변화 그리고 오늘도 중국 내수 소비 쪽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한쪽이 축이 또 강하면 그쪽으로 다 몰려가다 보니까 나머지 수급들은 약하죠. 그쵸. 네, 그런 변화가 나오고 시장은 오늘 일단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런 쪽에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계속 해오다가 어제는 살짝 하루는 살려줬습니다. 네, 오늘 살려준 거예요? 예, 한 장중에 한 10,000개 정도 매수하다가 살려만 드릴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가요? 좀 살려주세요. 좀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시고요. 아유. 네, 근데 그거 좀 풀어주셔야 시장은 좀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다시 지금 기준으로 한 4,700개 매도가 들어가는 가운데 현물까지도 묵직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약간 틈새적인 종목들이 강한 쪽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는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는 별거 없습니다. 강한 때 가서 혹시나 자리 괜찮나 보고 거기서 대응하는 거 나머지는 또 이제 취약한 쪽은 어차피 시장 반등하게 되면 그런 종목들이 강할 텐데 네. 그럼 거기서 조금 더 대응하는 거 예. 그 이거밖에 없는 것 정도로?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오늘은 마무리를 하시기가 좀 어려워요. 아쉬우신가 봐요? 네, 좀 예. 도와주십시오. 예. 비가 오고 태풍이 불다 보니까 마음에도 좀 요동이 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님 잠깐 쉬고 계시고요. 정리 좀 하세요. 네. 숨 고르시면서.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네. 시장 다운 쪽으로 고르셨는데 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뭐 미국에서도 악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좀 부침이 있고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급이 자꾸 이쪽으로 쏠렸다? 저쪽으로 쏠렸다? 그렇게 돈이 없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좀 오고 많아서? 가는 것 같아요. 오. 네, 돈이 없으면 아마 이쪽 저쪽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초전도체 테마가 한번 크게 휩쓸고 간 지난주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가 주 후반부에 굉장히 또 큰 퍼포먼스를 좀 내고 있지만 사실 초전도체도 그렇고 리오프닝 관련주도 그렇고 지수에 지대한 영향을 또 미칠 만한 그런 섹터의 규모는 아니다 보니까 일단 좋은 쪽은 굉장히 좋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지만 지금 지수라든지 시가총액 상단,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금 차익이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오늘 저녁에 CPI 지표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옵션 만기일 그리고 이제 MSCI 지수 편입이 이제 내일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주간이다 보니까 뭔가 공격적으로 이제 확실한 뉴스가 없지 않는 이상 매수하기 애매합니다. 근데 지금 리오프닝은 확실하게 시그널이 떴잖아요. 뉴스도 나왔고 또 그에 따른 이제 반응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만약 오늘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트레이딩 하실 거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몰리는 쪽에서 그 방법과 전략을 좀 대응하셔야지 지금 처져 있는 종목군들이 중후반부에 아랫골이 달고 올라올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이제 트레이딩 하시면 굉장히 또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뭐 소비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뭐 엔터 관련한 종목들 할 것 없이 함께 이렇게 쫙 오르고 있습니다. 뭐 카지노주, 화장품주 그리고 면세점 관련한 종목들이 그 대표성을 띠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형주가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이끌어낸 중국발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과연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OX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모두 오랜만에 리오프닝 얘기 나오고 반가운 오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 얘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자극하는 뉴스로 항상 작용을 합니다. 이번에 중국 관광객들 진짜 단체 관광 허용하면 많이 올까요, 그분들이? 전 한국 사람입니다. 저한테 니치 발로마 점심 먹었냐고요? 네. 시작부터 욕한 욕을 거 하시다니. 아니고요. 네, 니하오. 예. 네, 어떻게 그분들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뭐 지표 미리 볼 수 있는 거 없나요? 뭐 예약자 수라든지 뭐 이런 거 없나요? 최근에 동향이 조금 그렇게는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보니까 7월 기준으로 어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네. 관광 비자가 12배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12회나요? 네. 미리 뭔가 좀 조짐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온 뉴스가 한국과 중국 간의 카페리, 카페리가 아니고요. 배. 예. 페리. 페리. 아, 카. 페리. 예. 오늘 좀 무리 많이 하시네요. 죄송해요. 네. 아니요. 저 뭐 카페리 하면 무슨 카페인 같고 카페 아니, 이름 같고 뭐 그래가지고. 그렇죠. 카페 이름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카페리가 이제 또 이제 다시 운행되기 시작한다고 네. 하게 되면 약간 이제 인천 쪽에서 중국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쪽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빠르게 어떤 중국 관광객들 들어올 수 있겠는데 오히려 그쪽보다는 항공 쪽이 좀 더 강화돼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징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중국의 입장 쪽에서는 이제 이걸 풀어줬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소비를 좀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하나 어떤 관문을 풀어줘서 그걸로라도 소비했던 변화를 좀 이어가겠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막상 중요한 건 중국인들이 돈이 있겠느냐.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좀 풀어놓고 과거처럼 들어왔었을 때 중국인들이 쓰는 데이터 이걸 좀 비교해봐야 되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연말까지 해서 나온 데이터가 예전에 들어왔더니 2019년도 수준보다 더 ASP라고 그러죠. 객단가가 좀 높아가는 쪽에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면 한 번 더 레벨업은 강하게 나올 겁니다. 네. 근데 그 전에는 일단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 더 나올 거고요. 그 뒤에 잠시 주춤했다가는 또 이런 객단가가 회복했다. 그리고 당장 저희가 명동 가서 또 그 치팔로만 많이 들리는지 이거 들어보고 니하오만 들리는지 들어보고 많이 들린다. 그러면 이제 2차적으로 또 실적에 대한 변화 기대감이 나오겠죠. 네. 코로나19가 막 이렇게 퍼지는데 과연 들어오는 게 괜찮은지 뭐 이런 우려도 하는데 그런 우려는 좀 집어넣어야겠죠? 네, 일단 뭐 시기적으로 이제는 그 뉴스와 그 공포감이 사실 이제 소비를 조금 뭐 이렇게 침체시킨다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있고요. 일단 결국 지금은 기대감과 뉴스에 조금 더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또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실 이제 이 사드 배치 이후에 급격하게 좀 감소를 했고 네. 더욱이 이제 코로나19 때 더없이 또 감소를 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회복하는 추이에 맞춰서 좋은 뉴스가 나왔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이 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1분기도 그렇고 상반기도 그렇고 이 리오프닝 관련은 사실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섹터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그 가격적인 이제 메리트를 좀 노리는 이 굉장히 또 활발한 매매가 오늘 이제 들어온 첫날이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뉴스와 이러한 플로우 때문에 또 실적이 회복하는 쪽은 계속해서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것이 조금은 더 맞지 않을까. 지수가 안 좋을 때일수록 이런 뉴스에 움직이는 이 테마 섹터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그런 기조로 조금 더 이제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섹터가 될 수 있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면세점도 있고 뭐 카지노도 있고 또 여행 관련한 그리고 뭐 항공주도 있고 지금 또 뭐 있죠? 화장품도 있고 뭐 다양한 섹터들이 그 안에서도 있는데 두 분은 어느 쪽을 제일 좋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먼저 대표님은요? 네,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동안 그래도 돌아오시면 그동안에 우리 또 열심히 긁어서 이제 베팅하셨던 카지노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네. 상당히 높지 않나 오늘도 생각되는데 주가가 네. 완전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GKL의 주가가 26%. 예, 네. 네. 대단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것까지 좀 같이 맞물리면서
제주도 또 많이 가시겠죠? 제주도, 네, 그러면 롯관계. 롯데관광개발. 네, 이게 가장 큰 수혜고 지금 코스닥에서 코스피죠. 예, 지금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와,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은 또 숏 스퀴즈가 촥촥촥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잘 노려보고 대가는 게 좋겠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카지노랑 다 연결돼 있죠. 그 복합 쪽이다 보니까 그게 가장 낫겠다고 생각되고 있고, 두 번째는 면세점 관련된 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면세를 해줄 수 있는 네. 대행할 수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 이 회사도 가장 수혜, 어차피 지금 2분기, 3분기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쪽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네, 네.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카페리 얘기도 좀 잠깐 드렸지만 네, 네. 항공이 돌아서기 시작해야 되겠죠. 네, 항공 증편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실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같이 결부가 된다라고 되면 LCC 쪽에서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게 한 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 고르기가 어렵군요. 다 함께 좋아지는 거라서 그래서 하나하나 얘기해 주신 거군요. 그렇다 손 치고요. 자, 본부장님. 네. 본부장님은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하나 안 고르셔도 대표님이 돼요. 다 이야기하셨는데 네. 일단 저도 지금 가장 힘을 실어주세요. 네,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은 롯데관광개발. 최근의 롯데관광개발. 트렌드에 조금 부합하기에 오. 일단 투자자분들이 이제 상반기 이 주도 업종을 거쳐오면서 이제 종목을 찾는 뷰라든지 이러한 트렌드가 네. 이 공매도 잔고가 조금 이제 많은 쪽 혹은 유통 주식 수가 조금 상대적으로 적어서 작은 금액으로 좀 빠르게 움직이는 쪽을 좀 선호한다라는 것까지 고려를 해보면 네. 저는 롯데관광개발이 거기에 이제 좀 부합하는 트렌드에 맞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실 제주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게 되면 제주도 코스를 이제 또 많이 이용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좀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 카지노 쪽을 좀 보시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일단 주가의 퍼포먼스는 사실 화장품 쪽이 지금 가장 강하거든요. 강한 이유는 강하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게 화장품은 화장품. 원래도 좋았지만 지금 최근에는 그 두 종목이잖아요. 엄청 큰 아이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좋았다라고 표현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중소형주. 중국발 매출 비중이 많은 쪽은 사실 그동안에 안 좋지 좋았죠.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뉴스와 함께 그동안에 좋았던 쪽은 살짝 밀리고 그동안에 이제 소외받았던 쪽이 지금 확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중국인들이 자사 국내 제품의 이제 브랜드라든지 품질도 많이 상향 평준화가 돼서 그들의 이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왔을 때 예전만큼 그 제품들을 사갈 것이냐, 그 금액만큼 사갈 것이냐, 저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좀 포인트일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 안 오더라도 요새는 온라인으로 우리나라 제품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전만큼의 또 K-뷰티가 힘을 과연 쓸까 말까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화장품주는 지켜보자. 대신에 이제 카지노 쪽은 지금 관심 있게 좀 봐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지노주를 두 분 모두 다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카지노주, 그러니까 가장 가서 와 한국 왔다, 가자 이거 먼저 한다라는 거잖아요. 돈 쓰자, 그 쓴 걸로 화장품 가서 사고. 잘 됐을 경우죠. 안 되면은 그냥 근데 가시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잃어야지 우리가 돈을 타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또 자세히 들어가면 영화가 되니까 이거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이 올랐는데 이렇게 반짝 상승이 아닌 앞으로 또 시장에서 주가와 실적이 함께 회복되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섹터는 일명 이제 엔젤 산업이라고 불리는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장에서 좀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엔젤 산업에 관련한 투자 의견 먼저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시죠. 저출산 문제. 저도 이제 얼른 결혼을 해서 이 저출산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일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이 좀 올라야 저도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종목도 오늘 조금 움직이긴 하는데 두 분 다 X 의견을 주셨어요. 왜요? 네, 우리 앵커님이 안 가셨는데. 네,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됩니까? 네. 제가 가면 급등하는 겁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의견을 바꾸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저희가 또 요즘 보니까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 계속 또 나오고 하면서 그쵸. 뭔가 변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뭘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럼 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차라리 돈을 줘. 그 돈을 많이 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지금까지 대책이라고 해서 지난 한 7, 8년 동안 돈은 조 단위로 쏟아붓는데 더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럼 그에 따라서 다른 쪽의 어떤 변화를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좀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못하고 있다. 김민수를 국회로. 기호 네. 그런 어떤 정성적인 변화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저희 저출산 문제는 좀 해결하기 힘들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나오는 어떤 퀴즈 테마 관련 쪽은 그냥 하나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쌈지엔터인데 쌈센터. 네, 이 종목은 그러니까 그 티니핑, 캐치 티니핑 이쪽에서 시즌 4가 시작됩니다. 그 뭐 네. 인기 많나요? 16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16개요? 네. 그래서 이제 마트 갈 때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이 대표적이죠. 가서 거기 가면은 딱 포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거. 그러면 그게 네. 16개면 아이들이 그 16개를 다 사달라고 해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탕진픽이라고 보통 불리는 게 그거라고 합니다. 이름도 다 까먹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직 이제 막내가 많이 커서 네. 네. 이제 지갑을 더 안 여셔도 되는군요. 이제 다른 쪽에 열죠. 이제 네, 학원 네, 네. 이런 쪽.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변화가 그럴 어떤 개연성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도 좀 빠르게 그러니까 어떤 초기 국면들 때문에 움직이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예전에는 그게 과거에는 이제 대행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왕구나 토이 쪽이 이 회사가 직납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렇게 되면 수익성은 더 좋아지겠죠. 그 정도는 볼 수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나오는 기대감을 안고 대응한다. 뭐 아직 밸류도 비싼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은 관점으로 이렇게 크게 부각될 만한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질 이슈는 없다라고 보시나요, 본부장님도? 일단 뭐 이슈와 테마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그 섹터에 관심을 가질 때 이 힘의 지속성 여부를 꼭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성과 연속성.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이제 지속성이라든지 연속성을 충분히 이제 가져가면서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섹터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뭐 정책 모멘텀이 좀 붙을 때 좀 강하게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뭐 딱히 변화의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단순히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흐름이 굉장히 좀 짧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는 실적에 대한 부담도 지금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제 이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 네. 또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소비가 안 일어나면 결국엔 그것이 재무제표에 이제 녹아들면서 기업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일단 시세가 날 때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으나 굉장히 또 호가 물량도 얇습니다.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섹터는 가스,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관련해서의 유럽에서의 가격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굉장히 뭐 가스 얘기한 지 한 1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다시금 관련된 이슈와 함께 주가에 또 관련 종목들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시점에서 이런 단발적인 이슈로 끝나게 될지 아니면 다시금 좀 찾아봐야 될 종목들이 있는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시죠. 엇갈린 의견입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봐야 한다. 본부장님은 아니다. 의견 주셨는데 가스 가격이 뭐 하루 만에 엄청나게 올랐다면서요? 얼마나 오른 거예요? 네, 어제 이틀 전부터 올랐습니다. 이틀 전부터 미국에 있는 천연가스 쪽은 네. 6%, 어제도 또 2%인가요? 또 3%인가요? 이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유럽 쪽은 상대적이다 보니까 런던의 천연가스 쪽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는 폭이고요. 왜냐하면 약간 과거에는 러시아를 통해서 관으로 이어졌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배로. 그렇죠. 가페리. 배로 하면 그 이제 액체로 운반선이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네, 탱커라고 합니다 보통.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수출하는 쪽에 미국과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서도 많이 수출을 하겠죠. 네. 그쪽 라인과 수입하는 쪽 모두 다 가격이 오른다.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가장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게 어떤 그게 엘니뇨가 아니고 라니냐였었던 거예요. 라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럽이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유럽이 진짜 추웠다고 하게 되면
난리 났었겠죠. 근데 그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 가격이 올라서 그 정도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번 겨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단된 러시아 쪽의 가스관 파이프라인이 다시 이제 수입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어야 될 텐데 그쪽에 나왔던 변화가 아직 불확실성한 게 많기 때문에 가격이 벌써 여름부터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되 우리나라 도시가스 업체들은 아닙니다. 그냥 테마주만 움직이는 거고요. 그렇죠.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하기 좀 애매하죠. 네, 제가 권유해 드리고 싶은 거는 차라리 이럴 때는 미국 주식 하세요. 미국 주. 네, 미국 주식에 네. 탱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탱커사. 탱커, 예. 티커명 탱커. 아니 그 탱커사들 보게 되면 한 열 몇 개가 쭉 나올 겁니다. 아, 탱커사 관련한 네. 기업들을 보라. 네, 그 회사들은 이제 막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 유럽까지 갈 때 LNG 운임들이 지금 벌써부터 한참 좀 주춤했다가 이제 뛰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반응하는 탱커사들은 실적이 좋아지겠죠. 음.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열심히 찾고 계시네요. 네. 그냥 대표적인 회사가 스콜피오 탱커스라는 회사가 있을 거고, 스콜피어 탱커스. 네, 네, 어우, 네. 이름 어렵네요. 네, 그런 쪽에서 차라리 가장 수혜를 받는 쪽은 직접 운반을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쪽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라고 보시면서 네, 한 번쯤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운반회사 보니까 지금 제가 뭐 바로 검색해서 나온 게 코스타 마레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건 아닙니다. 아, 이건 아니에요? 네. 탱커 관련한 종목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약간 이제 그런 가스 관련주에서 테마성으로 연결돼 있지만 직접적인 정말로 그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에 연관된 기업을 찾으려면 미국 주식 쪽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두 분 다 X 의견 주셨던 네. 건가요? 저는 X고 그렇죠. 대표님은 이제 죄송합니다. O였는데 아, 네, 기억이 미- 잘 안 나네요. 네, 반칙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식까지 말씀을 주시는 건 왜요? 중국 주식 얘기하셔도 되고 일본 주식 얘기하셔도 우리나라 돼요. 기업 기준으로 이 뉴스에 이제 뭐 반응을 뭐 오늘 조금 한다 그래서 크게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저는 기업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X를 드렸던 거고, 일단 유럽이 가지고 있는 비축가스의 양을 보면 지금 이제 최대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아무래도 이제 투심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다 보니까 네. 이 가스의 가격이 이제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온,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올라오게 되면 올해 이 숏스퀴즈라는 말을 진짜 많이 여러분들도 들으시는 것 같은데 또 이쪽에서도 이제 그러한 현상 때문에도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좀 모습들도 있어서 일단은 이쪽을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대표님 이야기대로 이제 이 글로벌 주식은 이제 체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주식 기준으로는 이 뉴스에 뭐 붙여서 올릴 만한 기업은 크게 없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관심 섹터 들으면서 오늘도 마무리해 볼 텐데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먼저 김민수 대표의 관심 섹터는 LCC, 또 항공 여기도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라. 자, 그중에서 항공주 가운데서 LCC 보시는 이유는요? 요새 대한항공 주가도 굉장히 좋은데 네, 성수기인데 당연히 여기기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 실적 잘 나왔는데 네. 시장에서 외면합니다. 주가 별로 안 좋아요. 네, 외면할 때는 사야죠. 네, 그런 쪽에서 적어도 3분기까지는 실적 괜찮을 거고 이 이슈로 인해서 중국과의 항공편 증편된다.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게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유가 상승은 유리할증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 환율이 또 약간 부담이긴 한데 높죠. 예, 그래서 이런 거시 지표 쪽은 안 맞지만 성수기 쪽에 나오는 변화까지만 생각하고 이때만 일단 노려도 충분히 주가 회복하는 거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 바라보시면서 약간 단기 모멘텀 강화 네.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타픽으로 보시나요? 아까 다 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 말씀해 주셨던 거를 네. 타픽으로 보시겠다. 그런 기사 나올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고환율,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네. 워낙에 여액 수요가 회복이 되고 뭐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기 때문에 실적이 그것을 상쇄하면서 더 좋았다. 뭐 이런 기사가 향후에 3분기에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벌써 가져보도록 예측까지 하겠습니다. 하시는 거죠? 네. 여도운 AI가. 네. 그런 기사 나오면 김민수 대표님이 그때 얘기했던 게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말씀해 주시는 김태선 본부장님. 네, 일단 피부미용 의료기기 섹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게 소모품 비중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계를 한 대 파는 마진율보다 소모품 그 카트리지 마진율이 이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왔는데, 이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상반기에 판매 가격을 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효과를 노린다라는 거죠. 일단 낮은 가격의 시장 침투율.
시장 침투를 해서 시장 점유율을 좀 확보를 하겠다. 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소모품 매출로 실적을 좀 크게 이제 일으켜 보겠다라는 이제 전략이 이제 첫 번째였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이 가심비라고 하죠. 가심비, 가성비라고 해서 요새 이제 사실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이 피부 미용 하시는 분들 비용 쪽으로 굉장히 민감하실 것 같은데 네. 이 거의 이 30만 원밖에 안 한다 그럽니다. 이거를 이제 한 번 받는데. 한 번 받는데? 세 번 받는데. 어. 세 번 받는데 이제 30만 원이라는 이제 가격대밖에 이제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를 하면서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이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 이 카트리지, 그러니까 소모품의 매출 비중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면 클래시스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 혹은 비올 다른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올랐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현재 구간에서도 하이로닉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티웨이항공과 하이론이 관심 섹터 내 탑픽 종목으로 두 종목 꼽아봤습니다. 내부자 들의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이코노미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